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물가예요. 그리고 검은 선으로 나타낸 것은 미국의 주가예요. 2003년에 사스가 발생됐을 때도 충격이 컸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물가는 피크 수준을 형성한 다음에 매우 빠르게 감소되는 중이었었고, 유동성에 수렴하게 되는 주가 지수는 이에 수렴해서 매우 깊은 일정 기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추세가 형성되게 돼요.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급속도로 메마르던 시절이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충격이 하방의 충격이 깊게 진행이 됐고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됐어요.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파란 선의 유동성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었고, 즉 바닥 수준의 유동성이었고, 이에 수렴돼서 주가지수는 이전보다 더욱더 격한 조정을 만든 이후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어요. 실물 경제의 멈춤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인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침체되는 현상은 발생되게 되지만,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은 더욱더 증가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미 유동성은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바로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를 기점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제고되게 되면서 이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2015년 메르스 때와는 달리 물가의 바닥 수준을 형성하고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기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격하게 증가되고, 더욱이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된 상태에서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경제의 선순환이 매우 격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검은선의 주가 지수는 메르스 때보다도 더 내려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도 더 내려왔고, 2003년 사스가 발생됐을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 이것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통해서 보면 공포를 느낄 구간인지, 아니면 현재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의 경제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눈으로 확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많은 교육과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의 추가적인 분석 내용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가 분석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것은 공포의 구간이 아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다 좋은데 오늘 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4%가 넘는 또 폭락을 만들었습니까? 3월 20일 이후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이 진행된다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잘 반등이 진행되다가 왜 또다시 이게 폭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타나고, 그런 조정을 통해서 이 쌓여 있는 급락대 매물들을 해소하면서 올라간다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폭이 종합 주가 지수인데 마이너스 4%가 넘는 건 이와 같은 매물을 해소하는 현상이 아닌 급락, 또 다른 폭락이에요. 왜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먼저 이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전부터 아리랑 뉴스에도 직접 출연을 통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았었던 이와 같은 급락 현상 이후에 다시 3월 20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되돌림 반등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왔어요. 3월 18일 날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가 기존의 박스권 장세를 하향 이탈하게 됐고, 여기에 바로 3월 20일 이후에 박스권으로 진입한다 라는 것을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설명을 요거는 안 드렸는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창을 열어놨었는데 닫은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이 블로그에 가게 되면 3월 18일, 3월 18일에 이 포스팅한 내용이 오픈, 공개로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반등 3월 20일 이후에 다시 박스권내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박스권 반등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할지 돌파하지 않고 다시 조정이 하단까지 진행될지는 일본의 자체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3월 26일 목요일 기준으로 3%의 폭락이 나타나기는 됐지만 지금 밑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박스권 내로 회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리랑 TV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자본을 운영하는 복수의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멕시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린 혁혁한 성과를 쌓은 그 복수의 조직을 핫머니로 통칭해서 부르기로 합니다. 이 핫머니는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이후로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홍콩이 됐던 모든 금융시장을 똑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다른 상품들도 연동해서 같은 기간에 똑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옵션스 마켓 인덱스예요. 이 파란 선을 지수가 넘어가게 되면 니케이 지수가 됐던 뉴욕 종합주가 지수가 됐던 코스피가 됐던 닥스 지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 폭락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IMF 시절이 대우 때문에 발생됐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같은 시기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한머니에 의해서 철저히 붕괴됐다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은 폭락이 진행되고 있었고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 2018년 12월에 하방 풀베팅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과도한 풀베팅이 진행되게 됐어요. 과도한 풀베팅이 진행되게 되면 일정 기간 반대 포지션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반등 국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 드린 바 있었던 더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은 폭락 장세를 만든 핫머니들은 2020년에 들어와서부터 폭락 장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2019년 11월, 12월에는 반대로 과도한 상승 포지션 풀베팅, 풀 콜옵션 풀베팅을 진행을 했어요. 증가되는 글로벌 유동성을 고려하게 되면 이 당시의 주가의 상승은 물가 대비 과도한 수준의 상승이었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방 풀베팅을 했던 포지션이 하방 풀베팅까지 진행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19년 11월 이전서부터 이와 같은 급등 급락의 장세를 핫머니들이 계획해 왔음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화석을 철저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의 장점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게 됐고 3월 2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하방 풀베팅까지 가했던 게 다시 이제 풀리게 되면서 상방 포지션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에 3월 20일 전에 또는 3월 20일 당일날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나타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과도한 하방 풀베팅에 의해서 만기 이후에도 하방 풀베팅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현재는 이 하방 풀베팅이 풀리고 상방 포지션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의 급락은 우려할 정도의 그런 급락이 아니다. 큰 영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이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